네, 반갑습니다. 네, 먼 곳까지 와주셔가지고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개강설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개강설의 기운을 가진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자세히 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잠깐 쉬었다가 기문둔갑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강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두머리 개자예요. 그죠? 우두머리. 괴수할 때 그 개자입니다. 우두머리. 괴수. 옛날 우리가 어릴 때 김일성 괴수 이렇게 불렀잖아. 그죠? 그 우두머리 개자예요. 숫자는, 개자, 강자는 북두칠성 강자입니다. 이게 북두칠성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개강이라는 거는. 살은 죽일 살자죠. 그래서 죽일 살자인데 살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이나 생명을 해치는 모질고 독한 기운, 이걸 개강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강살 그러면 일단 기일적 특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우두머리니까 개강살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솔력이 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개강살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일단 통솔력이 있어요. 그리고 개강살은 우두머리 기질이기 때문에 개강살의 기운을 가지고 격이 잘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국가 지도자. 두 번째로는 대장군. 세 번째로는 영웅, 의사, 열사 이런 사람이 돼요. 왜? 개강은 아주 강인한 불굴의 기상이거든, 이 자체가. 그래서 개강살의 기운을 가지고 격이 좋으면은 국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지 대장군이 된다든지 그런 대영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부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대기해요. 격이 좋으면은. 이건 격이 좋을 때 얘기입니다. 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미꾸라지도 또 못한 거예요. 항상 격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살의 이제 의미를 알았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진년, 경진월, 경진일, 경진시에 태어난 사주예요. 혹시 이 사주가 누구 사주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김유신 장군이었나? 네. 맞아요. 김유신 장군 사주입니다. 자, 딱 보기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사주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사주 같아요? 안 좋죠. 예?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면 오히려 최고의. 극귀한 사주예요. 극귀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아주 높고 귀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오직 똑같은 동일한 경진의 기운으로만 다 구성된 사주.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경진인데 자, 이것은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사주의 용신은 뭘까요? 그러면요? 이 사주의 용신은 토가 뭐예요? 십성상으로 토는 뭐에 해당돼요? 에? 재성. 토가 재성이에요? 네, 인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용신이 뭐냐? 용신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이 사주는 종강격이에요.
이게 왕한 인성의 세력으로 동하는 사주야. 근데 왕한 인성의 세력을 설기시키는 비겁이 천간에다 투철해 있죠. 얼마나 좋은 사주예요. 왕한 세력을 설기시키는 기운까지도 다 투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개강이니까 요것이 이제 본인이잖아, 그죠? 그러면 조상 대대로 어떤 가문이에요? 문과 무를 겸비한 가문이죠. 조상 대대로 내 조상 때도 그러고 내 부모님도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고 나도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고 내 자손도 때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상 부모의 영화가 나한테까지 임시쳤고 그 영화가 누구한테까지 자손 때까지 가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토가용신이다. 그러면 관이 뭐가 되겠어요? 관이? 토가용신이니까 관은 휘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비겁은요? 비겁도 휘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사주는 화토금을 쓰는 사주야.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운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육목. 응? 모군이 가장 안 좋죠. 왜? 모군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천간에 있는 금기, 기운이 다 그냥 금으로 다 몰리죠. 금하고 금목 상견이 일어나죠. 시지의 토하고는요, 목토 상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충격하면 안 돼요. 왕신을 충격하는 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결국 이 사주는 수목운이 안 좋아. 수목운이요. 그러면 경진이니까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김유신 장군은 제가 역사 기록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정해에 대운에 사망했다고요. 지금 태어났으면 무자대운까지 가. 정해 대운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제가 이 사주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일단 당뇨가 먼저 와요. 옛날에는 당뇨가 뭔지 몰랐겠지만 현대의학으로 보면 당뇨가 먼저 와. 그죠? 그 다음에 당뇨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신장. 수가 뭐냐? 아니, 왜 신장? 당뇨 합병증으로 이건 중풍이 오는 사주예요, 중풍이. 수목이 안 잠겨 있습니다. 예. 당뇨 합병증으로 그 다음에 중풍이 와서 정해 대운에 이 세상과 인연이 끝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진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허합이라고 얘기를 들어봤죠. 없는 것을 합하는 거. 사주 지지가 다 진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진은 뭐하고 합해요? 유금을 합하죠. 그러니까 유금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주를 보는 거예요. 유금은 경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양인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엄격하고 강인한 사람이죠. 사람 자체가. 이런 사주는 진짜 일생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사주인데 이렇게 좋은 사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만약 진시가 아니고 묘시다. 진시가 아니고 사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최하빨에서 하등급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주는 그 시간대에는 거의 태어나질 않아. 다 패서 태어나. 묘시나 사시로 이거 다 태어나지. 이날 이 생년월일시는 요 시가 아니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안 좋은 사주가 돼. 딱 요것만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영웅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개강살의 기운을 가진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통변을 하는 건지. 정미, 경술, 무자. 자,
경술월에 경술일에 태어난 사람이죠. 여자분이에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주는 용신이 뭘로 보여요? 정미년, 경술월, 경술일, 무자시에 태어났어요. 용신이 뭐로 보여요? 일단 누가 봐도 신앙하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신앙한 건 확실해. 그러면 이제 뭘 용신으로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신앙하면 무조건 십재간을 쓴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그죠? 이 사주는 신앙하지만은 시지에 자수 식상이 용신입니다. 자수 식상이 용신이에요. 자, 용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용신이라는 것은 일단은 강해야만 돼요. 용신이 강해야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용신이 약하면 등급이 떨어져요. 사회적 발전도 못하고 공고한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끝난다고. 용신은 강해야 좋은데, 자, 이게 시지 자수가 용신이라고 일단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으면은 용신은 강해야만 돼.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용신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드렸죠. 없죠. 힘이 없어요? 아, 금생수를 깨주면 힘이 있는 건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옆에 술토가 이렇게 있어서 좀 그걸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일반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일반은 바른 오행의 생극자 용을 안 해요. 일반 이걸 금생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은 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지, 일반이 금생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자수는 힘이 있다. 왜? 용신이 강해요. 약하지는 않아, 결코. 이렇게 토의 기운이 많고, 시간에도 토가 투출되어 있는데도, 이 자수는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느냐? 수월에 태어났잖아요. 수월에 태어났는데, 수월의 봉기가 뭐예요? 신술 금국이죠. 봉기가 월간에 투출했죠. 이 월간이 간접적으로 생을 해주고 있죠. 수월 자수인데다가 봉기가 월간에 투출해 있기 때문에 결코 용신이 미약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경술이 아니고 경진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신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힘, 물이 들어서 힘이 있지 않을까? 아, 물이 들어서, 진중에 개수가 안장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경진을, 똑같아요. 월간은 똑같아요. 경진을 자수면은, 이 용신은 무력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신을 정할 때, 자꾸만 기운을 가지고 따져. 이 학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변화를 다루는 형이상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운의 변화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월은 뭐냐? 수가 인묘되는 때예요. 진월은. 이건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경진월이면은 용신이 무력해져요. 자, 그 다음 용신이 일단 힘이 약하지는 않다. 힘이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용신이 힘이 강하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유정하냐 무정하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 유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용신이 나한테 가까이 있느냐.
무정하다는 얘기는 용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정한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용신은 유정합니까? 무정합니까? 가깝다고. 그러니까 유정한.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용신이 유정하려면은 월지나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용신은. 월지나 일지에 있는 게 힘도 강해지고 유정해지니까 용신은 월지나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기는 시지에 있죠. 그러나 이 사주는 유정하다. 왜? 술 중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술 중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시신이 생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정해졌어요. 자, 이 사주는 술일 자시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수를 공협하고 있죠. 없는 것을 끼고 있다는 뜻이죠. 공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해수가 없더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사주를 감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격각살이라고 해요. 격각살. 이걸 이제 사이떨 격자잖아요. 그죠? 뿔각자. 뿔과 뿔 사이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게 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격각이라고 그러는데, 격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분리, 독립, 고립, 이별, 이런 걸 의미해요. 격각이라는 것은. 자, 일과 신은 가정궁이잖아, 그죠? 가정궁이 격각이 돼 있어. 그러면, 내하고, 누구하고요? 이게 식상이니까 여자한테는 자식이죠? 나하고 자식하고 격각이 돼 있네? 그럼 뭐예요? 나하고 자식하고는 떨어져 지내는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격각이 되어 있으니까. 사이가 격각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배우자하고 격각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말부부, 월말부부로 지내거나 아니면 한 집에 살아도 어떻게 돼요? 생활 공간에 딱 분리되어 있어. 38선이 꺼져 있어요.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 그것이 흉신이면은 더해요. 이건 자손하고 격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식하고 떨어져 지낼 일이 나는 많은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학문성이라는 걸 보는데, 우리가 보통 학문 그러면 인성을 학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학문성이라는 것은 비겁도 학문성이 될 수가 있고, 식상도 학문성이 될 수가 있고, 재성도 학문성이 될 수가 있고, 관성도 학문성이 될 수가 있고, 인성도 학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십성상으로 인성이 학문성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주에서 무엇이 학문성으로 작용하느냐는 사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학문성은 뭐냐? 공협하고 있는 해수가 학문성이에요. 이게 학문성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성이니까 신의 인자대운으로 흘러갔네, 그죠? 그럼 공부가 잘 되는 눈이 안 되는 눈이에요? 학문성이 뿌리로 흘렀다는 운이요. 그럼 공부가 잘 되죠. 공부가 잘 되는 운이에요. 무조건 인성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인성분들은 무조건 공부 잘한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공부머리가 아예 없는 사람인데 인성운이 들어오면 공부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성운 들어오면 무조건 넘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재성운이 들어와도 그것이 흉하게 작용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손대가 일어나는 거죠. 되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운이 학문성이 아니고 이 해수가 학문성이기 때문에 학문성을 뿌리가 생기는 눈으로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는 눈이라. 이렇게 인수, 비급은 태양하죠. 이렇게 인비가 태양하잖아, 그죠? 이 인비는 학문성이 아니에요, 전혀. 이 사주에서 인비운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학업 중단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식상운으로 흘러야 공부가 되는 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축하는, 그 다음에 목운으로 흘렀네요. 목운으로 흘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학문성이면은, 통국수 하고 있죠?
목격도 하니까 뭐야? 학문성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목운을 흘러서도 공부는 잘 되는 거라. 재성운을 흘러도. 학문성을 보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사주는 해수가 학문성이다. 그러면 자수도 학문성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식도 뭐예요? 나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내 자식도 어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식이 둘 있으면 누가? 한 놈이 나를 꼭 닮은 놈이야. 공부를 잘해. 그리고 그 놈은 나의 뒤를 딱 대를 이어서 나하고 똑같은 직종으로 진출해. 그 자식과. 똑같잖아요. 용신이 직업이라고 그랬죠? 나하고 이 자식하고 똑같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식 하나는 나의 대를 이어서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나도 경술인데 월주도 경술이야.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월주라는 것은 우리가 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격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격이에요. 그리고 일주는 내 내면의 기질이에요. 내면의 잠재적인 기질이야. 그러니까 내 내면의 기질과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음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지 감추고 이렇게 음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격과 일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통변을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총명하다. 그리고 굉장히 엄격해 사람이요. 자신한테도 엄격하고 타인한테도 엄격하고 그리고 어떻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담대하고 모험심을 즐기는 사람이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개강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솔력이 있죠. 그리고 연월일에 다 인성의 기분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가정은 내 어머니가 가권을 쥐고 가장 역할을 했어요. 인수 비급이 태어나니까 재성은 무력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어. 자, 나도 경술이고 내 어머니도 경술이잖아. 그죠? 인성이니까. 그래서 경술 기질이에요. 나나 엄마나 똑같은 사람이라 나는. 근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전. 네? 경전. 이거요. 아, 이거는 아버지의 작용은 돼요. 월간이니까 아버지 자리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작용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허물 없는 그냥 편한 친구와 관계야. 작용은 돼. 아버지는 미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미죠. 얼목이 들어있죠? 정미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마죠. 아버지고. 내 아버지하고 엄마는 어떻게 돼요? 형살관계네요. 그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이제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사람이 만나는 남자는 여기 정화가 미중에 얼목 정화에 뿌리를 두고 나와 있네, 투출해 있네요. 그죠? 이것도 남자죠. 경술도 순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남자죠. 그럼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정미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경술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경술하고요. 네. 자, 정미는 내가 만나는 남자는 맞아요. 내가 이게 연주에 있으니까 언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일찍 만나는 남자죠. 일찍 만나는 남자. 그런데 정미가 내 가정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정미가 내 가정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술미형을 하고 있네요, 그죠? 내 가정궁으로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건 만났다 헤어지는 남자예요, 그냥. 그래서 내 일지의 배우자가 술이잖아, 그죠?
월치도 술이죠. 그러니까 이 경술이 내 배우자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 내 배우자니까. 그래서 경술 개간의 기운을 가진 남자와 나는 배우자인을 맺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경술이고 배우자도 경술이니까 나하고 배우자는 어떤 관계예요? 동일한 업종에 종사를 하거나 사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하느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박소연 씨, 여자를 기준으로 여자는 언제 결혼을 해요? 어떤 눈에 결혼이 이루어져요? 식상운에. 아이고, 큰일 났네. 관운. 네. 여자는 관운에 결혼한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정답이 없어요. 비겁운에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식상운에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재성운에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성운에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인성운에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사주마다 그때그때 다 달라요. 무조건 여자는 관운, 남자는 재성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면 누가 사주를 못 풀어? 이 사주는, 자, 대운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대운수가 군대, 신의 인과 개축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개축 대운의 결혼이 이루어져요. 이 식상운에는 공부하는 운이죠. 식상은 원칙적으로 여자인 경우에 식상은 관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개축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진다.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에? 이게 뭐예요? 도화잖아, 그죠? 개축 때문에 도화인성운이죠. 도화인성운이라는 건 뭐예요? 이성을 만나거나 도화문서잖아, 그죠? 이성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는 게 도화문서예요. 근데 그것이 내 가정궁하고 합의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죠, 그러면. 개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술토하고, 술 중에 무토하고 암합을 이루죠. 그래서 이것이 결혼운이에요. 결혼운인데 이것이 축을 달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좋은 결혼운이에요. 그냥 보통 결혼운이에요. 형충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혼운은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할 때 좀 시끄러워. 그리고 이렇게 아주 좋은 운도 나쁜 운도 아니지만 아주 좋은 운도 아닌 경우에 결혼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배우자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좋은 운에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운에. 배우자복이 없는 사람은 운이 안 좋을 때 결혼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개축 대운이 안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보통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철천지 원수는 아니지만은 아주 배우자복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왜? 가정궁에 뭐가 들어있어요? 흉신이 들어있잖아요. 가정궁에 일지가. 결혼을 하면 이 가정궁이 좋아야 되잖아. 그죠? 관이 용신이라는 얘기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도 가정궁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의 복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궁이 좋아야만 누릴 수가 있는데, 가정궁이 안 좋죠? 가정궁에 이게 이 사주의 병이잖아요. 그죠? 수가 용신이면 이게 통옥수하니까 이게 병이죠? 가정궁에 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복이 좋을 수가 없죠. 가정궁이 좋을 수가 없죠.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그거는요. 자, 그 다음,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질병이요. 자, 여기서 질병은 어느 게 질병일까요? 이 사주에서? 토? 뭐, 토도 질병이 될 수는 있어요. 토도. 연간의 정화가 질병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정화가 미중, 을목 정화에 뿌리를 내리고 수출해 있죠. 이 정화가 질병인데
이것이 술병에 정화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질병인자가 내려왔죠. 그 질병인자를 누가 나도 똑같이 물려받았죠. 술병에 정화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질병인자를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엄마는 또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여기서 물려받았어. 이 정리는 누구예요? 정리는 누구예요? 외할머니예요, 여기서. 네. 외할머니. 왜 외할머니예요? 위에 암자분. 이 술토가 엄마면은 술토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잖아요. 이거 외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인자는 누구한테서? 외가에서 온 거예요. 외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질병 그러면은 인성은 건강이고 재성은 질병이고 관성은 사고 무상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인성도 질병이고 관성도 질병이에요. 이 사주의 건강은 뭐예요? 다수가 건강이에요. 식상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이 무력해지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식상이 면역력이고 건강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보세요. 수운으로 흘렀죠. 그 다음에 목운으로 왔죠. 목은 뭐예요? 목국도에서 수를 보여주죠. 이걸 우리가 약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건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병진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화토운이 들어왔네요. 질병인자가 뿌리가 생겼네? 병진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몸에 질병을 얻는 거죠. 이 사람은. 자, 병진대운만 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병진대운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58세인가 그러죠? 여기 59세부터인가 그런데, 내년부터죠. 병진대운이 되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물장병하고 이런 거. 일단은 부부, 불화, 별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병을 얻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매우 고독하고 쓸쓸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내 집을 떠나 있을 일이 많아. 뭐 때문에? 질병 치료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내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지만은 내가 질병 치료 때문에 집을 떠나 있는 날이 많아. 병진대운에. 그리고 정사대운이 오죠. 정사대운 몇 세부터요? 9, 19, 29, 39, 49, 59, 69세부터 들어오죠. 정사대운에 정대운이 되면은 용신을 충국하고 병을 생주하니까 더 이상 이 세상과 인연을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을묘대운까지는 아주 잘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 개강살 기운을 가진 여자분 사주를 봤는데 이 사람을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닌데 실제로 이 사람이 결혼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언제 했겠어요? 자, 개축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9, 19, 29. 대운으로는 개축 때문이에요. 해운으로는 그러면. 해운으로는 자, 이 사주가 결혼을 하려면은 해축 때문이죠. 그러면은 일단 해운으로 해수운이 들어오거나 오군이 들어오구나. 묘목운이 들어오는 해.
가령 뭐, 을해년이다. 그 을해년이다. 중축 무인 기묘, 그 다음에 기묘년이 되네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야. 결혼하는 해가. 근데 해수는 안 돼. 왜? 식상이기 때문에요. 묘목년은 어떻게 돼요? 기묘년이 되면은 묘수합이 되죠? 묘는 뭐예요? 도화잖아. 그죠? 도화 재수이니까 대는 재생관 하는 법칙에 따라서 묘수합되면서 기묘년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고요. 자, 이 사주는, 자, 용신이 있으면 희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희신이 있어 생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덕이 있다, 없다? 인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신은 나의 능력, 희신은 다른 사람의 능력. 그게 바로 뭐예요? 인덕이잖아. 그죠? 인덕이 있어요. 근데 비견급제가 희신이네?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나는? 친구나 동료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아요? 내 사회활동, 진로에 관한 도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술 중에 관성도 암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직장 상사도 나한테, 관 자체는 병이지만은 내 직장 상사도 나한테 내 사회활동 하는데 음양으로 도움을 많이 줘.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자, 이 사주는 개축대운에 축대운이 들어오면 이게 술미 형살이 있으니까 축대운이 되면 축술미 형이 작용하니까 이제 몸에 수술은 받겠죠. 축대운에. 그리고 가민대운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민대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첫 번째, 주거 변동이 일어나요. 이사를 해요. 이 가빈대운에는 반드시 이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몸에 수술도 받게 되어 있어. 왜? 갑경충이 바로 인신충이잖아. 그죠? 인신충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수술 결과는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이게 약신이기 때문에 수술 결과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역마와 충되니까 근무지 변동도 많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가는 거고, 가장 좋은 운이, 이 사주에서 가장 좋은 운이 이 을묘전입니다. 가장 좋은 운이. 사주에 병이 있을 때는 용신운보다 약신운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운이 을묘목 이대운이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목토를 하거든요. 가민대운은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의 뿌리 역할로 해. 그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요,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통변을, 선생님 인중에 병화 때문에 안 좋은 인중에 병화가 정화 질병의 뿌리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질병은 그럼 어떤 몸에 어디가 안 좋으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뇌중에 을목이 있죠. 뇌중에 을목 술미 형하면은 토는 안 다쳐요. 그죠? 토는 다칠 수가 없어. 금도 안 다쳐. 왜? 금은 뭐예요? 토와 동조하고 있으니까 이 생을 받고 있잖아요. 목은 뭐예요? 생을 받을 데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술미형하면은 술 중에 신금하고 뇌중에 을목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뭐가 깨져요? 을목이 깨지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을목이 약한 사람이야. 을목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을목은 이모술 하면 도와줘. 그게 자궁 유방이에요. 여자한테는. 도와니까. 근데 이 수술을 받아도 이 질병이 걸려도 생명에 지장이 또 없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 이것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에 화의 병이 오거나 토의 병이 오면은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것이 이 사주의 병이기 때문에. 사주에 병이 있는데 그 부위에 병이 생기면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 사주는, 한 세상 참 잘 살아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명이 길지가 않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 빼먹었네. 병진대운에 또 일어나는 일 하나가 또 있는데, 병진대운에 일어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또 일을 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해요. 집에서 안 놀아. 그죠?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아. 근데 이 사주는 딱 병진대운에 접어들면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 자체가 완전히 중단돼요, 이 사주. 왜 그러겠어요? 아프니까 안 해요. 아프니까. 이 사람은 그건 그냥 우리 상식적인 얘기고, 그냥. 네. 아니야. 아프니까가 아니고, 이게 용신이고 직업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병진대운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신이 임해야 되잖아요. 사회활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할 여건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주는 대략 여기까지만 통계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김운능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